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점차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그 확실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에 봄철 성수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좀 핫하다, 이 지역은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는 뉴스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신가요? 지금 이 시점에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과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함께 팁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관련해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죠. 02-5458-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만한 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죠. 부동산 투자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은 이 기본 투자 원칙 3요소를 따져보고 현 시점에 맞는 최선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오프닝 때 봄 성수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봄 성수기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투자 원칙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슈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부동산 투자 요즘 많이들 문의들 하시고 또 우리가 11.3 대책 나오고 또 관망 시장이 한 몇 개월 좀 흘렀지만 아무래도 시중에 지금 풀려있는 유동성 이런 어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투자처를 부동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지만 일단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떤 쪽에 포인트를 더 주고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정해놨긴 했지만 부동산 투자에 지금 성공 투자의 한 3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 정책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어떤 경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시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또 얘기하는 트렌드의 변화를 또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현 정부 들어서서 2013년부터 부동산 시장은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2016년 작년 초반까지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또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성을 확대시켜주고 대출을 많이 확대시켜줬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시장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뭐 8.25 가계부채 대책이라든가 11.3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정부 정책은 이제 규제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투자에 좀 위축될 만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좀 정책의 변화도 좀 예측이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또 대선이라는 어떤 중요한 또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이 종목 중에서 정책에 민감한 이런 시장의 투자는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다져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제 경제 상황입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금리, 저성장 제일 대표적인 이런 상황들인데 저금리 우리가 작년, 재작년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우리도 또 금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질 것이다 예측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지만은 금리가 소폭 인상되더라도 사실 부동산 시장에 아주 대단한 데미지로 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격한 금리 상승이 없다라면은 이 정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겠다. 또 저성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후반대로 지금 발표했듯이 그렇게 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과 또 대내외적, 외부적인
여건들도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또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처,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뭐 어떤 다른 모든 투자처가 실질적으로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위축돼 있는데 또 부동산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위축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수 없고 또 양극화 현상, 디커플링화 현상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투자 지역도 종목도 오르는 지역을 좀 잘 선택해서 가야 되는 조금 어려운 시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시대 상황, 시대 흐름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따라가는 건데 정책과 경제 상황과 달리 흐름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도도 나오고 있고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시대에 어떤 연금이라든가 노후 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어떤 부분, 또 한 가지는 가구원 수의 감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경제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미비하더라도 이런 가구원 수의 감소, 이런 사회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인 가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 시장에 트렌드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중대형의 어떤 선호도가 높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소형 및 어떤 뭐 대체주택 이런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소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에 가장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 세 가지 요소, 정책과 어떤 경제 상황 또 어떤 시대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긍정적일 때는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뭐 재작년 2014년 15년 뭐 이런 시기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럴 땐 적극적인 투자지만 이런 세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요. 보수적인 투자 중에서도 좀 선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가장 중요시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올해 정책과 정치 상황 또 경제 여건이 계속해서 이 불확실한 어떤 이 기조로 간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는 트렌드 변화에 대한 어떤 그 투자라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종목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단순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투자를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흐름에 맞춰서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시대 흐름,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투자 이런 쪽으로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자체는 이런 시장의 흐름은 거슬릴 수 없는 트렌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신다면 당분간의 어떤 1, 2년간의 투자에서는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립니다.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3요소, 요소 체크해 봤는데요. 전반적인 기본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짜 정보가 될 만한 세미나 일정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소액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3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K의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열심히 팁 들고 있는 사이에 우리 시청자분들 전화 북받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옥수동 삼성 아파트요. 네, 옥수동 삼성 아파트. 네. 네, 어떻게 거주 계세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사도 괜찮을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몇 평형을 생각하고 계세요? 24평요. 24평형, 옥수동에 네. 위치한 옥수 삼성 아파트 24평형 지금 매수해도 될지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직 매수는 안 한 상태고 지금 매수를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점이 네. 괜찮냐 이게 궁금하신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네네. 앞으로도 괜찮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거주는 이 인근에서 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시겠네요.
네네. 약수, 아니, 저기, 신당동 쪽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뭐 인근 지역이네. 네. 아무튼 네.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매수 네. 시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 실거주 목적의 매수라는 거는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앞으로 매수하고 나서 가격 하락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보다는 가격 하락 여건은 없어요. 지금 네. 그렇게 뭐 좀 단정져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도 좀 됐긴 했지만 여기 삼성 아파트 입지가 워낙 절대적인 입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가격 하락 여건을 하락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단기간 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작년 네. 재작년에 이런 네. 부분들은 어떤 다른 지역들, 좀 중심 지역들도 많이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거품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해서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한 부분인데 지금부터 가격이 뭐 급등하고 이런 상황을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실거주 목적이라면 가격이 하락할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예, 네. 그런 결론 드리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이 삼성 아파트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연차는 좀 됐죠. 뭐 2000년 전후니까 뭐 지금 벌써 한 16년, 17년 차 되네요. 근데 네. 일단 초역세권을 위치하고 있잖아요. 옥수역하고 지금 위치도 가깝고 또 뭐 주변에 초등학교들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핸디캡이라고는 이 연차가 조금 돼 간다는 이거 핸디캡이에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지금 강남 쪽에서도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이동이 좀 많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이 옥수동 쪽을 강남 쪽 아래 압구정이나 뭐 강남권에서 동호대교만 연결하면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또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최근 들어서 좀 가격이 상승했던 요인은 뭐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쪽 지역에 옥수라든가 주변 금호 또 행당 뭐 이런 지역에 최근에 신축 공급이 좀 많았어요. 금호동 지역 같은 경우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신축 공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연차가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조금 좀 주목을 좀 덜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때는 이런 절대 입지에 가진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 여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옆에 있는 뭐 하이츠 아파트 뭐 이런 중앙 하이츠 아시죠? 네. 네, 그쪽에 뭐 이런 아파트들은 오히려 지금 11.3 대책 나온 이후에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외곽 지역은 조금 빠진 데도 많은데. 그런 무슨 얘기냐면 실거주자들이 선택하는 아파트, 절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하락 여건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지금 매수 시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첫 번째 지역 성수동 옥수동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아, 네, 저기 자양동 스타시티 아파트 지금 오피스텔 하고요. 네. 그리고 삼성동에 홍실 아파트 재건축 그 31평형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쪽 재건축 부담금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양쪽에 하나를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매수 타임이 어떤지 아니면 어떤 게 먼저 매수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돼서요. 시청자님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두 개 다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둘 다 보유하고 네, 있는데 예, 매수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매도 시점. 매도 시점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양동에 있는 더샵 스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몇 평형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 지금 56평이요. 56평형이요. 둘 중에 무엇을 매도하는 것이 더 좋은지 또 매도 시점도 네. 궁금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목소리는 젊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부자시네요.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아, 네. 이게 평형도 대형 평형이고. 일단 뭐 더샵 스타시티 지금 거기 거주하시는 거는 일단 네. 가족은 식구가 많으세요? 지금 많은 편이세요? 아니 두 세대 살고 아, 있어요. 그러세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중대형을 지금 거주하시는 거네요. 근데 아, 지금 네네.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원래는 거기서 살다가 3년 살다가요. 네네네. 전세를 놨다가 네. 저희가 다시 예, 알겠습니다. 합쳐야 돼서 다시 들어가서 한 예. 1년 안 됐어요. 예. 그럼 뭐 거주는 뭐 오랫동안 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네요. 예. 네네. 일단 왜 여쭤봤냐면 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죠. 예, 네. 가격 변동이 좀 없는 스타시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 그냥 오를 뭐 어떻게 더 오를 수 있겠냐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호재들에 있는 데니까 삼성동이라는 지역이. 하지만 이게 실거주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로 한다 그러면 더샵 스타시티 나쁘지 않은 데거든요. 가격 부분도 저렴하고 주거 환경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다만 가격이 안 올라서 그런 게 문제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 강하다면 굳이 거주하셔야 될 이런 필요하다면 여기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가격이 오르는 여건으로 봤을 때 삼성동을 좀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삼성동에는 뭐 웬만한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홍실 아파트 뭐 위치도 그 삼익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삼성동에서 지금 핫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삼성동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많잖아요. 뭐 국제유료 복합지구, 뭐 현대차 부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영동대로 뭐 지하 공간의 개발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건축이 홍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사업 시행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지금 청담 삼익은 이제 곧 뭐 이주를 시작하겠지만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여기 지금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대1 재건축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핫하고 또 청담 삼익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곧 일반 분양이 또 시작될 거고 이런 부분들 어떤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 뭐 이런 분위기에서는 홍실 아파트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어떤 지금 관리처분 단계 뭐 이런 시기가 오거든요. 사업 시행인가 다음에. 예, 그런 시점에 전에는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흐름 변화, 그래서 봤을 때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관리처분 단계에서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주변 여건들,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그 이전에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홍실 아파트.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 좀 급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재건축 시장에 대한 좀 조정 국면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매도 시점은 사업 시행인가 그 전후로 해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스타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도 주시고 그러는데 잘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근에 지금 뭐 여기 스타시티하고 비교를 하는 게 성수동 쪽에 이제 갤러리아 포레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강북 쪽에 비슷한 강남 접근성 갖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중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수요도 많이 없지만 좀 소득이 있는 수준층이 매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건대 쪽 주변은 좀 상업지가 많아요. 그죠? 상업시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수준이 있고 좀 대형 평수를 살아야 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주변, 서울숲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갤러리아 포레가 위치한 이런 쪽에 어떤 쾌적한 주거지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좀 없다라고 보여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소형 아파트라든가 소형 주택은 이 건대 주변에 어떤 굉장히 강세를 보이지만 이런 주상복합의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수요보다는 오히려 좀, 수요층들이 성수동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또 좀 성수동에 좀 트리마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곧 입주 예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대림에서 진행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또 공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수요층이 좀 더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실거주로 좀 만족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시청자님 지금 보유 중인 두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잘 고민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는 광교 신도시 네. 광교 아이파크 38평과 더샵 37평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네, 네. 그 마음은 그냥 광교 아이파크 쪽에 더 마음이 가는데 네. 실거주비 투자로 이게 어떤지. 예. 네. 일단 마음은 아이파크 아파트에 더 가시는데 네. 뭔가 더샵 네. 아파트 쪽이 실질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더 좋다 하시면 옮기실 의향도 있으신가 봐요. 일단은 한번 네. 생각 좀 해보고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냥 네.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쪽 그 광교시도시 근처에 거주하시나 봐요. 예. 네, 그래서 뭐 지역을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예. 그 지금 얘기하신 데가 지금 그 아이파크 그 내년에 입주하는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원천저 예. 호수 밑에 그리고 또 예, 그 밑에 맞습니다. 더샵 포스코 더샵도 그 아래쪽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역은 일단 뭐 예. 어느 지역이 뭐 인근 지역이고 또 광교신도시 안에 포함되고 있는 지역이라 어디가 네. 특히 더 낫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또 예. 분양 시기도 비슷했는데 분양가 차이는 좀 있죠. 예, 분양가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네. 뭐 어떤 게 더 낫다 뭐 이런 거 분양가가 네. 복합적으로 네. 가미된 상황에서 지금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일부 호수겠지만은 원천 그 호수도 조망이 가능한 곳도 있잖아요. 예. 그런 여부에 따라서 가격 예. 혹은 결정이 돼 있어요. 시세도 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어디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조금 예. 그 과한 얘기고요. 아무튼 이 광교 신도시에 예.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일단 예. 광교 신도시 그 아래쪽에 위치한 이런 블록들은 예. 일단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 예. 중앙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역세권이 아니란 지역은 지역 내에서 향후에도 지금 네. 중앙역 근처에 있는 뭐 단지들 지금 입주해 있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예. 뭐 자연엔이라든가 뭐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이런 데하고 같이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예. 지금 예. 원천 호수 주변으로 있는 지금 에일리넷들이라든가 뭐 중 S클래스 또 지금 말한 예. 아이파크 뭐 이런 데들이 호수 조망을 본다는 어떤 장점으로서 지금 이쪽하고 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네. 발품을 좀 바르셔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조금 2, 3년밖에 뭐 몇 년 차이는 있지요. 근데 네. 신축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역세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도 가격 비교를 좀 해가면서 조금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 아이파크나 포스코 더샵 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신도시 광교 신도시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같이 가격이 비슷하게 가진 않아요. 지금 형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 지금 뭐 광교 중앙역 앞으로 도청이라든가 또 법조단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조성될 예정인데 수요도 들어오지만 역세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거고요. 호수 조망을 하고 있는 세대들 일부 이런 세대들은 계속 강점을 보이겠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같은 가격으로 가기엔 좀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번 좀 여러 단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신데 조금 더 발품을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소액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3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고민 함께 나누어주신 분은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알짜 정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 궁금하신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죠. 서울전화 02-2077-639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갑진부동산연구소의 박진주 팀장,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영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군데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박진주 팀장님, 오늘 어디로 가죠? 네, 최근 서초구 일대가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사 부지 이전과 롯데 칠성 부지 개발 등의 대형 개발 호재들로 인한 것인데요. 재건축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건축 이주 수요들과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2, 3년 후에 분양가와 임대가가 같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인 요즘 같은 때에는 훌륭한 연금형 상품이 돼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네, 방배동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성대영 이사님 오늘 두 군데 가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많은 개발들이 이제 시작되고 많은 개발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이제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투자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투자의 타이밍, 선점 투자함으로써 큰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용두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1, 2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이럼으로써 공실의 리스크 줄여가시면서 투자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내 집 앞에서 지하철역이 착공이 됩니다. 지하철역이 착공된다. 그 하나만으로도 큰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군데 가기도 하는 매력을 가진 부동산 정보 가지고 왔고요. 오늘 첫 번째 지역은 성대영 이사와 함께 동대문구 용두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8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먼저 지역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지역 분석해 볼까요? 어떤 매력이 있는 곳입니까?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은 많은 개발지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제 막 이러한 개발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입니다. 청량리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용두동입니다. 용의 머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용두동은 이 유흥 한락가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그다음 학부모, 학생들 여러분들께 선호받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흥업소 시설이 이주와 철거공사가 90% 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만 되는 지역, 이름을 널릴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2호선 용두역, 동대문 구청역이라고도 불립니다. 도보 2, 3번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로 2호선 용두역 바로 앞쪽에는 동대문 구청과 동대문 구의회 홈플러스 보건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동대문구 내에서 이렇게 관공서가 입지했던 것만으로도 용두동이 동대문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물건지 바로 위쪽으로는 KTX 노선과 GTX 노선, 면목선 경절철이 들어올 1호선 청량역 또한 도보 7, 8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2, 30초만 나오시게 되면은 6차선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6차선 도로 신호등 딱 한 번만 건너시게 된다면은 퇴근 후에 산책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용두공원이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두공원 바로 아래쪽에는 청량감을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청계천까지 흐르고 있어 최적의 휴식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성바오르병원과 경희대학병원, 고려대학병원을 필두로 한천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용두동 지역은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10여 개 이상의 국내 최대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입점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재래시장 임차 수요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지 주변으로 입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와 서울시립대,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외대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대학생들 임차 수요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경희고, 대강고, 한양고가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제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들께
깨도 곽광받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건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 시에는 강남까지도 15분에서 20분 내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장의 매력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용두동 또 동대문구 안에서 개발 호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체크해 주시죠. 예, 많은 개발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청량리 재정조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하시며 집창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는 지우셔도 됩니다.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 집창촌 이주와 철거 공사가 90% 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제자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8개의 업소만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이주와 철거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이 청량리 4구역 집창촌 자리에는 65층 규모 4개 동의 호텔, 공영,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이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부청가시장 부지에도 재정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지 또한 50층에서 58층 규모 주상복합 높이로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동부청가시장 부지 바로 옆쪽에 붙어있는 성바오로 병원은 2019년도에 재건축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60층 규모의 새로운 의료시설로 탈바꿈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난 16일자 방송 날짜에 발표된 개발 계획으로는 청량리와 제기될 등 약 49만 제곱미터를 서울형 도시형 재생사업 2단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200원이라는 돈을 청량리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량리는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교통호재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KTX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발맞추어서 2017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본 노선이 개통되게 된다면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약 1시간 거리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름 휴가 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또한 GTX 노선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B노선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운행 예정이고요. C노선은 의정부에서 청량리역을 지나 삼성까지는 한정거장이고 금정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두 노선이 청량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청량리역은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며 9호선 못지않은 집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와 경기 일대의 임차의 수요를 골고루 받아볼 수 있게 변모한다는 사실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교통호재는 면목선 경적철입니다. 2017년도에 착공 예정이고 본 노선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동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줄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두동의 입지적인 여건과 개발 호재 들어봤고요. 이제는 건물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지어질지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물건은 2017년도 8월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선분양인 매물인 만큼 임장활동 충분히 통해가지고 철저히 임장활동 통해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물건지 현장 방문하시게 되면은 30-40년 이상 노후된 건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간히 보이는 신축 건물들 다도 원룸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투룸 하나만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투룸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쉐어하우스가 유행입니다. 그만큼 투룸의 공급 지역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물건지 바로 앞쪽에는 8m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감, 채광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직장인들의 편리성을 더해줄 수 있는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본 시행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그간에 지방에 계셔가지고 사후 관리 힘들었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본 매물 매매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3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저금리 시대에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1억 4천만 원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6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안전한 투자하려면 어떤 점 유의해야 되죠? 예, 본 매물 선분양 매물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임장활동 철저히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세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본 내 집 주변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시세는 맞는지 철저한 임장활동 통해서 투자하시는 습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강을 좀 건너올게요. 박진중 팀장과 함께 서초구 방배동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8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방배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먼저 방배동의 입지적 여건 어떤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본 건물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과는 조금 다르게 역에서 많이 근접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법조계 인사들 많이 거주하는 고급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신종 초등학교나 서초 중고등학교 그리고 서울고, 상문고 등의 명문 학군인 학교들이 도보로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거주하는 가족 단위의 거주인들이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을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밀집 지역으로 직장인 수요층도 굉장히 탄탄히 뒷받침되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매와 임대 수요가 몰리는 지역으로서 주거 선호도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은 주거 명품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근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의 주요 법조기관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교대나 백성예술대학교 등의 대학가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에 맛집, 카페,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의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고요. 가까이에 몽마르트 공원이나 서리풀공원 그리고 우면상 등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삭막한 도심 속에 풍부한 녹지 공간 제공해 줌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맑은 공기와 함께 운동과 산책을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남부순환도로와 서초 IC, 우면산 터널 등 주요 도로로 빠져나가기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데다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국립국악원 등과 같은 문화와 예술 공간까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어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신혼부부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를 키우고 계신 가족 단위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입지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배동 지역 입지적인 매력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서서 포인트 짚을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관련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지역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정보사 부지의 경우에는 과거 정보사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못했던 정보사가 안양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관통터널인 장제터널이 뚫리게 되고요. 그 인근으로는 복합 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초구에서 강남구로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 정보사가 자리하고 있는 서리풀 공원을 둘러서 갔어야 했기 때문에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이 터널이 완공이 되고 나면 테헤란로까지 접근하시는 데는 약 20여 분이 줄어들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서초, 강남, 그리고 역삼, 삼성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강남권이 확대가 돼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러한 교통 개선과 함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도 잇따를 예정에 있는데요. 공공서를 강조한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그리고 체육시설들이 들어갈 대형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서리풀공원을 거쳐 반포 한강공원인 세빛선까지 반포대로와 연계가 된 복합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지구 단위 계획도 최근 확정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이 지역 아마 서초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또 물건지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 강남의 금싸라기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죠. 네. 그 서초 어디일까요? 롯데칠성 부지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롯데칠성 부지의 경우에도 삼성타운의 2배 규모가 넘어서는 주거, 상업, 업무시설의 복합 개발이 이루어질 제3의 롯데타운의 개발 사업과 노후화된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서초동 일대의 큰 변화가 예견되어짐은 물론이거니와 쾌적한 이용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주택 시장의 상승장을 맞아서 지금 현재 방배 재건축 사업도 굉장히 활발한 상태인데요. 방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8개 구역에서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그중에서도 5구역의 경우에
경우에는 현재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 물건지의 입지가 5구역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6구역의 경우에도 건설사가 선정됨에 따라서 이주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주변의 임대와 매매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뭐 서초구 방배동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외워오시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물 보도록 할게요. 이 건물도 역시나 8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인 본 건물은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계열의 깔끔함과 모던함을 추구한 구조로서 신혼부부와 직장인, 학생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꾸며질 예정에 있습니다. 본 건물 5층 중에 2층으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본적인 빌트인 옵션도 굉장히 잘 갖춰질 예정에 있는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적인 가전제품들 기본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전기기의 구매가 필요가 없는 상태여서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건물에는 당연히 CCTV와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등도 잘 갖춰질 예정에 있고요. 1층의 경우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시기 때문에 1대1 개별 주차 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네, 방배동 지역에 지어질 건물 체크해봤고요. 가격 정보 체크해볼게요. 네, 본 건물 투룸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매매가는 3억 5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에 전세가 2억 8천을 활용해 보신다면 전세 시에는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11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월세 시에 대출 활용해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8,500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전세 시, 월세 시 가격 정보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할 때 어떤 점 조심해야 되죠? 네, 아직 준공까지 기한이 조금 남아있는 선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요. 충분한 임장 작업을 통해서 주변 입지라든지 개발 호재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실물을 확인하시기는 조금 아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설계 도면과 함께 선호하시는 구조라든지 방향 그리고 재무 설계 꼼꼼히 받아보신 이후에 후회 없는 투자 해보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였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요. 살짝 옆 동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준비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논현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논현동의 특징부터 체크해 볼까요? 예,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본 물건은 황금 노선인 9호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행역입니다. 급행역 신논현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9호선 언주역과 2호선 강남역,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 3호선 신사역을 모두 다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다중 역세권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우측에는 삼성권역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삼성권역까지도 지하철역으로 세정거장, 내정거장이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직주 근접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물건 좌측으로 보시면은 하루 평균 유동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강남대로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가량의 버스 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고요. 이 강남대로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많은 개발의 이슈 바람을 불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본 물건지 주변이야말로 교통의 유충지, 사통팔통 교통의 유충지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강남입니다. 생활 인프라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물건지 좌측으로 보시면 하루 평균 24시간도 모자랍니다. 25시간 살아있는 상권인 논현동 먹자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이 논현동 먹자라인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영동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 영동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값싼 가격에 생활 제반시설도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1분만 나오시게 되시면은 수영장과 스포츠 센터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근 후에 편안하게 휴식 공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은 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입지해 있습니다.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은 논현동입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강남역이 입지해 있고 테헤란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본 물건지 강남역 주변의 지가를 비교했었을 때는 60%에서 70%가량의 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래성이 밝은 곳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되는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현재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많은 매모드급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들 중에서 바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일어난다면 큰 집가 상승과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 3단계 구간의 연장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연결될 시에는 용산에서 강남역까지 이제는 15분에서 20분 내외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현재는 단일 역세권입니다. 이 3단계 구간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본 물건지에서 2, 3분만 나가시면 신논현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논현역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여기로 둘러싸여진 곳에 더블 역세권을 변모하고 멀지 않습니다. 2, 3분 거리로서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는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약 6.4km 되는 구간을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체증의 완화와 함께 지상층의 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는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는 나비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본 물건지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개발 호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물건지 주변 바로 우측에 보시면 차병원 사거리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차병원 사거리는 의료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 차병원 사거리 주변에는 4층에서 5층 단층짜리 빌딩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문하시게 되면은 15층 이상의 고층 빌딩과 함께 호텔과 의료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의료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상권이 발달해서 큰 집가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물건지 바로 옆에서 또한 일어나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성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있는 16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 국제 업무 시설과 함께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융합이 될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옛 한전 부지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부 체납하게 된 돈은 지하 6층까지의 대규모 환승센터의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단적으로 이러한 개발을 한전 부지에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고용 예상되는 창출 인원만 122만 명입니다. 이제는 많은 고퀄리티의 인구가 계속해서 강남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은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본 물건은 3베이 구조고요.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매물입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두 눈으로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6m, 4m 코너 건물입니다. 그만큼 체감과 개방감 우수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뿐만 아니라 본 건물은 사후관리 전문 업체에서 사후관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와 함께 사후관리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격대 어떻게 되죠? 네, 본 매물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3억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세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 매물인데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2억 4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겠습니다. 네, 가격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체크해 주세요. 네, 본 매물 강남구 논현동 매물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매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큰 수익성과 차익성 발생시킬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맞는 매물인지, 자신에게 맞는 재무 설계가 가능한 매물인지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부동산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담 후에 투자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부동산 정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통해서 3가지의 부동산 정보 오늘도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으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갑진부동산연구소의 박진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